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는 시원하게 비가 내렸었는데 그 영향일까요? 오늘은 화창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항상 힘들기만 하죠.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떤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회복되던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고래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지만 일주일의 시작을 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래들이 다시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글래스노드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노드의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이자 분석가인 윌리 우의 경우는 낮은 해시레이트와 중국의 채굴자들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개의 글래스노드 차트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공유한 첫 번째 차트의 경우는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 지갑의 수가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중국과 글로벌적인 악재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트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의 이용자 수가 2021년 그 어느 때보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글래스노드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소식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글래스노드 데이터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고래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낙관적인 신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에 첫 번째 문단은 앞선 기사에서 윌리우가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고래의 비트코인 수가 증가를 하고 있으며 참여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래들의 경우는 2021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10,000에서 $60,000로 끌어올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 또한 사실이죠. 고래의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정말로 비트코인이 이제 바닥에 도달했을지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월에 이루어진 가격의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거의 죽다시피 하여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금씩 회복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 속 어쩌면 다시 $60,000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짧은 시간 안에 $60,000까지는 아니더라도 $50,000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언급하는 애널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의 비트코인 차트와 현재 유사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50,0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비트코인의 하락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가격 조치와 유사한 면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50,000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밑에 2019년 비트코인 프랙탈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2019년 6월 $14,000 선에 그친 뒤 차익 실현 하락세로 돌아섰고 오랜만에 나오죠. 예전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를 놓고 규제 당국과 대치하며 여러 상황들이 하락세를 가중시켰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6,500까지 추락을 하였지만 다시 올랐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단순 하락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장기 투자자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투자의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가격의 하락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승장 때 수익을 보고 있다가 하락해도 아직 원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며 다독이다가 결국엔 원금까지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쉽지 않아지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 현존하는 모든 자산 시장 중 가장 심하기 때문이죠.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라는 말을 들으신 어느 투자자분께서는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치의 가격이 수렴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렴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렴을 안 한다면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자산은 가치의 가격이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 말 그대로 내재 가치이죠. 펀더멘털이 높다면
지금의 가격 변동성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통 자산 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내재 가치가 높다면 결국엔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말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렴을 하지 않는다면 나의 투자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애초에 시간이 지나도 안 오를 자산이라면 투자조차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전에 알아차릴 겁니다. 그러한 자산들은 그러한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보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나 확장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뿐입니다. 우리의 자산이 증식하도록 시간을 주면 될 뿐이죠.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장기 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가끔 보여드리는 사진 자료인데, 여기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위의 모습이 보통 장기 투자하면 상상하는 모습입니다. 아무 탈 없이 천천히 성장하면서 자산의 증식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밑의 모습이죠. 엄청난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가격이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했다가 또한 낭떠러지에 떨어졌다가 기어서 올라왔다가 숱한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엔 투자자들이 처음 생각했던 목표보다 더욱 높게 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련들을 아무 생각 없이 버티려고 하면 버텨지지가 않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무작정 존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시장의 펀더멘탈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욱 믿음이 생기며 이 시장의 신뢰가 두터워졌을 때 가격이 하락해도 박앤세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장을 절대로 이기려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항상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통은행들에서 디지털 자산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내 세 번째로 큰 글로벌 투자은행인 시티은행의 경우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전담 사업부를 공식 출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KB국민은행 또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디지털 자산 사업에 공식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이처럼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한 금융시장 쪽에서 디지털 자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한 자산관리회사의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전통금융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 회사의 설립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통금융 붕괴 가능하다. 크로스보더 결제에 이점이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자산관리회사 델란시 웰스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이자 공인 재무 설계사인 아이보리 존슨의 경우는 50년 내 암호화폐 모습에 대해서 암호화폐 최대 매력 포인트는 비용, 지연 그리고 외환 변동 없이 크로스보더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전통금융 시장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의 경우는 50년은 긴 시간이다. 그것이 더 나은 기술로 대체되기 전까지 세계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이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차세대 아메리카 온라인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디지털 자산 시장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금융시장의 탄생을 알린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은행의 서비스를 모두 대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금뿐 아니라 높은 이자를 주는 스테이킹 시스템, 이뿐 아니라 대출 서비스와 송금 시스템의 구축도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에 현재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받고 있는 엘살바도르를 시작으로 중남미 국가들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이점을 본 이들이 다시 전통금융시장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상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는 위험한 자산이라는 인식 또한 남아있는 상태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10년 뒤 보았을 때 내 인생을 바꾼 선택 중 하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글로벌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가파른 움직임 속 많은 국가들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움직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지난 3월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는데, 많은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사용 비율이 전 세계 2위라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는 전통 방식을 통해 높은 송금 수수료로 인해서 외국에서 일하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모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재 베트남의 총리가 직접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2년 뒤인 2023년까지 암호화폐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중앙은행에 암호화폐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총리의 경우는 베트남 중앙은행에 2021년부터 23년까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시범 운영을 시행해달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판민진 총리의 경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블록체인 기술 등을 평가하는 개발 전략 문서에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대학산하혁신연구소의 부소장인 경우는 암호화폐 시범 프로그램은 정부가 적절한 관리 메커니즘을 개발하면서 장단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베트남에서 현금 없는 지불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의 인식이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 화폐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이 비대면 사회를 가속화시키며 금융의 기본인 화폐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최근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친화적인 암호화폐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 새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첫 정식 탈중앙 자율 조직이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첫 정식 탈중앙 자율 조직인 다오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크립토 포테이터에 따르면 와이오밍주가 미국 소재 이제 탈중앙 자율 조직인 크립토 패드 다오를 합법적인 법인으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주정부의 경우는 다오를 공식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데, 탈중앙 자율 조직인 다오의 경우는 인력이 아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 초 와이오밍주의 경우는 다오를 새로운 형태의 유한 책임 회사로 인정하는 법안을 미국 최초로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은 지난 1일 자정부터 발효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만 보았을 때는 뭔가 대단하게 탄생을 한 것 같긴 한데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다오라는 것을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보고 뭔 말인가 싶었습니다. 위키백과의 탈중앙 자율조직을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탈중앙화된 자율조직 또는 완전 자동화된 기업 또는 분산된 자율회사, 거의 비슷한 의미이죠. 말 그대로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하에 서로 시스템을 검증하며 이로써 보다 투명하게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다오가 유한 책임 회사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탈중앙 조직 그리고 블록체인, 더 나아가 암호화폐 디파이 산업을 미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 어떠한 혁신들이 더욱 진행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국가를 이야기할 때 최근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요. 최근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의 주무부처로 지정이 된 후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 정부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파른 규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 속 이와 관련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것인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암호화폐 규제 관련 2030 그러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데일리에 따르면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관련하여 청년층의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청년 정책 추진단을 통해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추진단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입법 예고 절차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취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를 통해 들어오는 의견을 참고하며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들여보겠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 분명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에 오르며 더 이상 은행에만 넣어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청년들 사이에 가파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지식 수준이 상향 평준화된 것이 사실이죠. 이런 상황 속 과연 청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내용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 우리나라에서 소식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특근법이 시행이 되며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중소형 거래소들의 경우는 도저히 이 문턱을 넘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나온 이야기들은 더더욱 문턱을 높이며 아예 시도할 엄두가 안 나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우리나라의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코빗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빗썸과 업비트를 제치고 우리나라의 1호 가상자산 거래소가 되는 것이 유력해졌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호 가상자산 거래소로 코빗이 유력해졌다고 합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1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자로 코빗이 유력해졌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코빗의 실명 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신한은행의 경우는 이르면 금주 중 거래소 현장 방문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재계약 여부를 결정짓기 전 마지막 점검 차원으로 현장 실사 때 재계약 형태에도 이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코빗 관계자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미디어의 경우는 이에 대해서 코빗의 상장 코인 개수는 45개로 코인원 빗썸 업비트의 4분의 1 수준이다. 다른 거래소들은 코인 구조 조정으로 논란이 일었지만 코빗의 경우는 상장 폐지의 경우가 아직 없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빗의 경우는 엊그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대규모 상장 폐지 계획이 앞으로도 없다며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다른 코인 거래소들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규모 상장 폐지 러시가 이어졌었습니다. 이에 얼마 전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는데, 은행들의 거래소 평가 때 코인수와 저신용 코인 거래가 많다면 거래소에 대해 낮은 점수를 매기며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이죠. 현재 금융위원회의 헤드인 은성수 위원장의 경우는 가상자산 관리의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며 일침을 가한 상황 속 웬만하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내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의 경우는 상당히 청렴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1호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국엔 시간의 문제이지 빗썸과 업비트 그리고 코인원 모두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고 했으니 세금도 세금이지만 투자자 보호에 먼저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오른 29포인트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공포 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투자 심리가 많이 죽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변동성은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의 내재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산의 증식을 근로소득으로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 비교해보면 차이가 얼마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모은 사람보다 더 적을 수도 있죠. 하지만 3년, 5년, 10년 뒤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와 아닌 자의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날 것입니다. 그 자본 중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는 현존하는 자산 시장 중 가장 높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가치에 집중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43% 하락한 3,87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전날 대비 2.5% 하락하며 이제 257만원대, 3위 테더는 이제 전날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1,130원 환율입니다. 시가총액 7위의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2.89% 하락한 765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이제 44.8%,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8.8%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